안녕하세요. 장사스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맡은 강사 이고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오늘은 말도 말이지만 이 말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어떤 보조 도구,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만드시잖아요. 아니면 프레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만들면 우리 말에 더 힘이 실릴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의 스킬보다는 약간 이 보조도구, PPT에 관련된 이야기겠고요.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할지, 컨텐츠는 어떻게 표현을 할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명확한 의도가 없는 사운드,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현란한 화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개인적인 취향이죠. 하지만 우리 발표에서는요, 애니메이션은 꼭 필요한 어떤 전환 시점에서만 사용하실 것. 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어떤 텍스트에만. 네. 그리고 뭐 제목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에 전환의 효과만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주요 개념이라는 말이 이렇게 통통통통 튀어나왔어요. 네, 약간은 가벼워 보이죠. 학생들도 이런 효과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발표에서는 되도록 지양하시라는 거고요. 자, 어때요? 지금 글자가 굉장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애니메이션 재미있긴 하지만요. 물론 때에 따라서요. 조금 경쾌하거나 어떤 뭐 누군가의 말을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줄 때 좀 일부분에 사용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때에는 이렇게 그냥 슉 하고 한번 날아오는 정도의 그 효과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돌아서 회오리 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시선을 너무 거스르게 만들어서 내용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에 자꾸 치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우리가 시선을 딴 데로 분산시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발표자에게 집중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이 보조물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비언어를 더 사용하셔서 이 지목을 하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짚어준다든지. 아니면 레이저 포인터기로 한 번씩 짚어준다든지. 굳이 이렇게 현란한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 효과, 뭐 꽝꽝, 뭐 뿅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넣으실 필요 없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이 읽어볼게요. 청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최대한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발표나 우리 말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요. 잘된 예는 길지가 않습니다. 글이 문장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짧고 굵고 그 안에 아주 핵심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임팩트 있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단순하게 한번 차트를 표현해 볼게요. 지금도 물론 좀 심플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해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저는 한 5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치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한눈에 들어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를 지금 4가지만 나타냈는데도 금세 눈에 띄게 이렇게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이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에 어떤 수치가 들어있나요? 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이 있나요? 선도 없고요. 표도 없습니다. 서식도 없고 그저 그냥 LG전자 하면서 이 큰 글씨가 위에 쫙 올라와 있고요. 순서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 이 차트 한번 보시고 뒤이어서 이런 기업들의 순위를 나타낼 때요.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그 어떤 규모를 나타내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청중들이 이 규모를 더욱 빠르게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은 그냥 이렇게 나타내셔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표현 방법들의 해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요.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저번에도 제가 자주 예로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말의 보조도구로 이제 PPT를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숫자 하나도 그냥 큼지막하게 화면에 한 개 이렇게 심플하게 띄워놓고 말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거 만드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차라리 더 가시성 있게, 네, 임팩트 있게 심플하게 만드시고 이 설명을 멋지게 말로 표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나이고 내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PPT다. 네, 보조도구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성이 있어야 되고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미술을 좀 공부를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미술 공부, 뭐 중고등학교 때도 미술 공부 하셨을 텐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뭐 어떤 색과 어떤 색이 함께 있으면 더 두드러져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글씨체도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이제 가시성이 있는 그런 글씨체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글씨체 보면은 손글씨 같죠? 네, 이런 글씨체들이 요즘에 젊은 분들은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이게 발표를 하실 때는 좀 가시성이 떨어져요. 글씨체를 아무리 크게 해도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옆에도 보시면은 그냥 명조체, 그리고 때로는 이런 엽서체 이런 것도 쓰시는데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는요, 어떤 채로 표현하라고요? 고딕체. 고딕체는 어때요? 각이져 있죠. 그리고 사각형의 틀 안에 꽉 찬 느낌의 그런 글씨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고딕이라는 종류가 참 많아요. 어떤 고딕, 무슨 고딕, 맑은 고딕, 이런 식으로 고딕체가 길 수도 있고 약간 뚱뚱할 수도 있고 크기가 다양한데요. 그러나 기본은 고딕체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기 제가 예로 표지판들을 제시를 해 봤는데요. 위에는 우리나라 교통 표지판이고 중간에는 외국, 네, 밑에도 외국입니다. 근데 글씨체 보시면요, 모두 가시성이 좋아요. 네, 색감도 그렇고 가시성이 매우 좋습니다. 서울, 기흥, 오산 다 보이시죠? 그리고 영어 그냥 쉽게 심플하게 아주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끔 고딕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표지판이 고딕체로 되어 있다. 네, 믿기지 않으신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해서 모든 표지판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발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반듯한 네모 형태의 글씨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스 세리프 체를 이용해서 좀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심플하게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글씨체를 찾아서 쓰시면 좋겠죠. 네. 다음에는 슬라이드 시각화의 실제. 그러니까 이런 심플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더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자, 큰 그림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목표는 청중에게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잘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 숫자가 가진 의미나 시사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 전체가 그 의미하는 바가 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고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에는 복잡한 숫자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검색 하나로.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발표 기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 구성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모든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복잡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코칭을 드릴 때 어떤 회사나 그 공기업 뭐 이런 곳에서 쓰이는 PT를 자주 접했는데 굉장히 빽빽한 글씨들로 보이지도 않게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발표할 때는 그러한 보고서 형태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미니멈 사이즈가 글씨체 사이즈가 한 24 정도 포인트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 정도로 해주셔야 웬만한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정도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는 수치 전달 가볼게요. 그래프 많이 사용하시죠? 이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죠. 같은 걸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래프는 어느 쪽인가요? 네. 오른쪽이죠. 그리고 잘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차이점. 왼쪽은 눈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눈금. 오른쪽은 눈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막대 길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은 75.5인데도 얘는 굉장히 짧고 얘는 굉장히 좀 길어요. 예, 짧은 것도 길고. 그리고 긴 사이즈는 더 길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상승 추이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수사법을 알려드릴 때도 말을 통해서 작은 건 굉장히 작게 그리고 큰 건 굉장히 크게 입으로 표현하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에서도요. 작은 거는 더 작게 그리고 큰 건 더 크게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파악이 용이하도록 눈금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굳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한 3개, 4개 정도의 눈금 격차로 한번 표현해 보실 거고 이렇게 점선으로 추이를 나타내 줬습니다. 어때요? 정말 심플하고 한눈에 들어오고 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두 번째 수치 전략 전달 방법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석은 아니에요. 정말 이게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 전달이 아니라 이 그래프가 의도하는 시사점, 메시지라는 거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든지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눈금이 촘촘하지가 않죠. 오른쪽이 잘 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나타내고 있는 테마는 뭔가요?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비율이 영국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높더라. 78%나 되더라. 여기는 보시면은 더 높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더 높게 막대 그래프를 길게 표현해 놨고 여기는 좀 더 짧게. 네, 그리고 이 숫자가 더 커요. 네, 여기 78보다 오른쪽에 있는 78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가 더 여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저번에 스피치로 배웠던 강조법을 사용하시면 더 멋지게 발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냥 78%나 됩니다. 이게 아니라 78%나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주얼 있게 좀 이 비언어도 손을 상승하는 듯이 크게 올려주시면서 이 발표를 하신다면은 더 멋지게 의미를 전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 거예요. 보시면은 한국, 영국, 그리고 여기는 영국, 한국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왜 순서를 달리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이디어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시면 같은 내용도 정말 색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50에 탁 막혀 있어요. 네, 그래프가 50에 딱 눈금이. 그러면 어때요? 뭔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더 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이만큼이나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작은 거를 앞에 두고 큰 거를 뒤에 두고요. 이 어떤 선, 그 한계점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50%에서 선을 멈추고 그걸 초월한 느낌으로, 네, 탁 넘어선 느낌으로 숫자도 큼직하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하나를 나타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플하게. 그리고 큰 것은 과장시키고 작은 것은 쓸데없는 것은 더 축소시켜라. 네, 정리가 되셨죠? 네. 그 다음은 제목 작성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PPT 상에다가 이제 테마 적으시잖아요. 제목.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규모다라고 하시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그 추이를 딱 나타내 놨어요. 원통형으로. 그런데 이 화면을 보여주자마자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는 아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제목 한번 보시죠. 몇 배 커졌다고요? 아예 수치를 답을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6배 커진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규모다. 아, 6배나 커졌구나 라는 것을 바로 직감하고 이 그래프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통도 어때요? 더 크게.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하나를 나타내실 때 그래프 위에 작성하는 문구도 한번 광고처럼 나타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좀 구체적이어야 한다. 네. 좀 뭉뚱그리거나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아예 수치를 명시를 하시면서 몇 배 커졌다라고 아예 알려주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슬라이드 수와 시간의 관계인데요. 보통 우리 대학들 레포트 제출하시는 분들, 숙제하실 때는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잖아요. 질보다 양이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이만큼 제출하시는 분도 계셨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 발표 자료 준비하실 때도 뭔가 많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면 어때요? 그만큼 넘기는 수가 많아야 될 거고요. 또 천천히 넘기다 보면은 시간을 굉장히 초과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시간은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테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발표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슬라이드 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파워포인트 활용해서 이제 PPT PT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같은 것을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여는데 그러한 대상 받은 거라든지 우수상을 받은 분들, 팀들의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슬라이드 수는 많은데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끝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화면 전환의 속도가 좀 다이나믹하겠죠. 발표가 짧다라고 해서 이 슬라이드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발표가 짧더라도 발표자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화면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요, 정말 한 장 띄워놓고도 한 2, 30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 임팩트 있는 화면 하나 딱 띄워놓고 사진 하나 딱 띄워놓고 얼마든지 말로써 재미있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창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아주 대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연 의뢰를 받으셨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강연을 하러 가는 거예요. 1시간을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슬라이드 수는 1시간에 맞게 이만큼은 해야겠지라고 하시면서 막 주절주절 쓸데없는 정보까지 집어넣으셔가지고 분량을 늘리시기보다는 슬라이드 수와는 상관없이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만을 효과적으로 아주 알차게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많이 빼시고 정말 이 수와 시간의 관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입말에 맞춰서 이 전환이 아주 효과적으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슬라이드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실 것. 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맞춰볼까 해요. 네, 누군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네, 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네요. 세련미의 극치는 뭐라고요? 단순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슬라이드 안에 막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너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넣어버리신다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있는 말을 너무 장황하게 꺼내신다거나 여러 가지 뭐 아까 그래프 하나도 이 연도도 넣어야 되겠고 이 연도에 내가 읽어낸 성과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줘야 돼. 뭐 이렇게 욕심을 자꾸 내신다는 거죠. 결코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이분의 말처럼 단순함이 때로는 굉장히 큰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 대화 스피치가 아니라 대중 스피치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대중 스피치에서는 말하는 화자와 또 받아들이는 청자의 이 속도가 달라요. 인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문장 구조가 짧아야 되고 또 천천히 그리고 단순하게 또 쉽게 표현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말이건 슬라이드건 언제까지나 심플, 단순화를 시켜보자 라는 게 오늘 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